그 제가 이제 이후에 그 AI를 활용해서 할 때 제가 대부분 이제 음성을 갖고 직접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음성을 한다는 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명령을 내릴 때도 뭔가 이렇게 인풋 검색 저기 말을 할 때 내가 프롬프트를 뭔가 말할 때도 이거 말로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장점이냐? 말로 하면 훨씬 빨라요. 마-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놓으면은 짧은 시간 이 타자로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또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 듯이 하면서 그렇게 직접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있는 게 뭐냐면은 챗GPT와 대화를 할 때 음성 대화로 할 수 있거든요. 블루문을 클릭해서 할 때 이게 출퇴근할 때 이럴 때 진짜 질문을 주고받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생각들, 아까 내 메타 인지 속에서 갇혀서 갖지 못한 의문들, 질문들, 사고방식들, 창의력을 꺼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렇게 대화 나눈 게 자체가 다 채팅창에 다 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음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AI는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질문하는 걸 단답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타인지 속에서 갇혀져 있는 부분들을 깨워서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랬을 때 그 질문 방식이 검색 엔진이나 우리가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처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그냥 인풋만 그거에 대한 아웃풋만 나오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창의적인 것들이 되지 못하죠. 근데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같은 우리 직원이고 어떤 동료라고 생각한다면은 훨씬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과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활용하는 쪽이 훨씬 생산적인 쪽으로 AI를 활용하고 성과가 좋다라는 게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구 아닌 팀원으로 대하라. 그래서 오히려 성과가 저조한 거는 AI를 도구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일방적인 명령 지시, 피드백 없이 그대로 수용, 기본 기능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성과가 우수한 조직들은 뭐다? 피드백하고 멘토링처럼 쓴다는 겁니다. 대화형으로 쓰고 피드백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심층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리스트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 목록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나가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문법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타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얘가 다 알아서 맥락과 추론이 되기 때문에 오타나도 다 알아서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게 뭐냐면 뭔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사고의 폭이 확장이 되는데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딱 글을 쓴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막 뭔가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막 근데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 창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는 글 쓰는 방식에서는 그걸 제한하는 방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이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한 15분 정도 들었어요.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이게 내기식처럼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 이제 성수동에 제방길을 운동을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걸을 때마다 정말 이 영상의 유튜브를 15분 정도 들었어요. 그렇고 나니까 이제, 내가 고민하던 것과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매칭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숙성이 되는 과정을 저도 겪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사례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평범한 어떤 국립공원에 있는 분도 뭐 이렇게 AI를 전문적으로 쓰는 분도 아니지만 일상의 업무를 완전히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걸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실현 격차를 넘는데 이 실현 격차가 뭐냐 하면은 AI 좋은 것 같았는데 써보니까 별거 아니야. 나 이렇게 잘 쓰고 싶은데 그렇게 잘 못 써. 이런 걸 우리 실현 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속도가 향상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어, 이런 격차가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은 바로 AI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 이런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이런 실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AI 시대 그럼 창의성은 뭐냐? 창의성이라는 거를 이걸
중학교 5학년인 학생이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은 뭐냐? 처음 떠오른 아이디어,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화면 공유하고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녹화를 안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지금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진작 좀 말씀을 해주시지. 죄송해요. Recording in progress. 제가 말씀 쭉 드린 거를 이해하시고 요걸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즉각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쭉 앞에서 보시면은 요 자료도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 요렇게 지금 정리된 거를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참 좋습니다. 이 자료를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뒤에 가면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그냥 노트북 LM으로 갖고 와서 노트북 LM으로 요약시키고 해요. 그 다음 그 노트북 LM으로 요약시킨 걸 가지고 바로 그쪽에 갖고 가서 바로 이걸 어, 파워포인트로 저기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젠스파크에서 그만큼 우리가 향후 뭔가 퍼널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콘텐츠를 정말 고객에게 정말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 고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 정말 기존에 정말 이런 파워포인트 하나 슬라이드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최소한 하루 이틀 걸렸거든요. 이 도식화 시키고 내용 정리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 충분히 걸렸죠. 근데 이런 걸 그냥 뚝딱 몇 분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실현 격차까지 말씀드렸고요. 창의성이란 건 뭐냐? 처음 떠오른 것 이상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AI를 이용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재료에서 일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를 그냥 조금만 잘 쓰시면 재료에서 일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재료에서 100을 만드는 것이 결국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AI가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처음에 떠오른 1을 만든 거에서 100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AI와 소통하느냐. 그죠? 어떤 방식으로 AI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창의성이 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에 갈림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하는 거다. 기본 결과물을 넘어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양을 변주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맥락적 이유와 의미를 부여해서 더 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음성 사용하는 습관, 그다음에 팀원과의 어떤 플레이 하듯이 하는 거,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하는 부분인데 그냥 듣기 좋아라는 말로 아니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팀을 구성하고 우리가 뭐 AI를 팀처럼 써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이 시트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PDF로 구워서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앞 시간하고 이번에 거 하고 진행되면서 좀 느꼈던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 대표님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뭐 쭉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AI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까요? 나는 한번 여기 채팅방에서 한번 잠깐 서로 의견 나누고 출발하시죠. 채팅방에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팀원과 같이 협업하듯이 이렇게 AI하고 협업을 잘 좀 창의적으로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1.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AI를 그냥 질문 답하는 검색식으로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2로 한번 눌러주세요. 채팅방. 이거는 채팅방에다가 한번 그냥 편하게 눌러주세요. 네. 네네. 1.5도 계시고요. 그래도 잘 쉬고 계시는 대표님들 많으시네요. 네, 네, 네.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한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어, 설문을 만든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먼저 제가 아까 챗GPT로 갖고 이 설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챗GPT로 갖고 여기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답변을 16분 대표님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답변을 보기 전에 제가 이거를 만든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설문을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오늘 8시 30분부터 AI 세일즈 관련된 거를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 교육 참여하는 대상으로 해서 AI에 대해, 퍼널 마케팅과 AI에 대해서 어, 지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초급, 중급, 고급에 분류해서 강의 레벨을 정하고 전략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쭉 이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해주는데 무슨 시험 문제처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말하는 의도하고 달라서 제가 다시 위에 설문들은 너무 어려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강, 수강하시는 분들이 퍼널 마케팅 생성형 AI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아는가에 대한 간단하고 쉽게 직관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줘.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딱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총, 쭉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만들고 또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사지선다배용을 했는데 그냥 ABC대로 돼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글록을 간 거예요. 글록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글록을 가서 글록에다가 제가 쭉 요청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요걸 붙여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위에 10개 문항의 설문지를 구글 설문지로 만들고 싶어. 10개 문항은 답은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한 가지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설문지 문항을 구글 앱스에서 스크립트로 작성해줘. 구글 앱스에 쓸 스크립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구글 앱스에서 만들어준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해준 거예요. 저는 스크립트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파이썬 스크립트거든요.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딱 만든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딜 갔느냐? 구글, 구글에 딱 들어가서, 어,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간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여기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새로 신규로 만들기 해서 여기 보면 구글 앱 스크립트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더보기에 딱 보면 여기 구글 앱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서 거기다 그냥 아까 만들어준 스크립트를 딱 붙이고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구글 설문 만든 거를 들어가 보면 설문을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을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대표님들이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15분도 안 걸렸어요. 그 대표님들 이거 설문 처음 만드시려고 이렇게 구글에 만들려고 설문 문항 만들어서 구글에 붙이고 하면 이거 반나절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 과정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특별하게 한번 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님들 쭉 나오신 걸 한번 보면은 자, 퍼널 마케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했을 때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대표님이 43%쯤 되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분이 3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실무 활용까지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실무에서 만들어 봤다는 대표님이 37%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고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다는 대표님들이 한 60% 정도가 되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던 분이 많고 본 적은 있지만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분이 한 31% 정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지금 설득력 있는 문구나 흐름을 고민해 본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CTA 후속까지 설계해 본 경험이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도 25%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문자를 고객에게 자동으로 보낸 적이 있냐고 했을 때, 캠페인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라고 하는 대표님이 50%. 그러니까 지금 퍼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툴을 써서 한번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정도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입, 관심, 전환, 구매 흐름에 설계해 본 적이 있다라는 대표님이 간단하게만 설계해 본 적이 있다라는 분이 50%, 반 정도는 이미 설계를 한번 해봤다는 대표님들이고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들어봤다라고 하는 게 대표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 되시는 대표님들은 이미 퍼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실무를 써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 다음 AI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나 다른 AI 툴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대표님이 50%, 그 다음에 한두 번 써봤다는 대표님이 18%, 그러니까 한 68% 정도가 이미 경험을 해보신 대표님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있다. 헐, 25%가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의 뭐, AI는 생성형 AI, 챗GPT는 거의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AI로 랜딩페이지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몇 번 실전에서 해봤다라는 대표님이 25%나 되고요. 또 테스트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분이 25%에서 한 50% 정도가 광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써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간단한 질문을 해봤다라는 대표님이 43%,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프롬프트를 구분해 본 적이 있다는 게 30.5% 정도 되시네요. 자, 그 다음 AI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37% 정도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5% 정도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마케팅 업무에 적용해보고 있어가 18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지금 평균적으로 답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대표님들은 잘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시트로 들어간 다음에 채집비를 통해서 이 결과를 한번 분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도메인을 복사한 다음에요. 챗GPT로 가게 돼요. 챗GPT로 가서 GPT를 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링크를 첨부한 다음에 위에 첨부한 링크는 자, 이런 걸 이제 말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시트야. 이 설문지 시트를 의미 있는 분석을 너 나름대로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해줘. 타자 안 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해달라고 그러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첨부해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첨부해서 한번 다시 업로드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어, 엑셀로 다운로드 할게요. 바탕화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GPT한테 가서 파일을 첨부를 하고요. 위에 첨부한 파일을 분석해줘. 이러면 이제 얘가 막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챗GPT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분석하는 기능이 가장 잘하거든요. 그래서 광고 성과 같은 거 나온 거 분석을
챗GPT한테 시키면 너무 잘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몇 년 된 친구들보다 잘해요.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에 가서 퍼플리시티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퍼플리시티로 가서 자,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챗GPT에서 뒤에서 이것도 타이핑으로 바로 할게요. 말로 할게요. 구글 시트를 분석을 했는데 한글 폰트가 깨져 한글 무료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줘. 퍼플리시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이게 링크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네이버 한글 폰트에 가서 제가 바로 다운받을게요. 가서 바로 다운을 받는 겁니다. 자세히 보기 밑에 내려가면 뭔가 다운받는 게 있겠죠? 그리고 있네요. 글꼴 다운로드 받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G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이 다 됐어요. 그럼 다시 챗GPT로 가서 여기서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G파일을 그냥 첨부하면 돼요. 이걸 첨부한 다음에 위에 첨부한 글꼴을 반영해서 위에 도표를 다시 그려줘. 하다가 뭐가 막히면은 그냥 저는 퍼플리시티한테 다 물어봐요. 그러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한글 다 되죠? 이렇게 다 분석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옛날 이런 보고서 만들려고, 이런 도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도 일이었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채찌피티나 여기 이제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통계가 쭉 내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도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통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케팅을 진흥한 다음에 마케팅의 성과를 분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직접 업무와 관계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채찌피티를 업무에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고 되면은 발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는 뭘 못해. 나는 데이터에 좀 취약해. 아니면 나는 이거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워. 이런 거, 내가 안 해본 것들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의 우리가 주저함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움츠리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퍼널 마케팅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한 거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음, 네, 9시 54분. 어, 그러면 30분 정도 남은 거죠? 네. 자, 이어서 우리가 좀 퍼널 마케팅을 하면서 반드시 좀 같이 공감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본적 개념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요거는 제가 텍스트로 제가 그냥 있는 건데 같이 텍스트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게요. 네, 그 부분입니다.
퍼널 마케팅을 그 혼돈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뭐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퍼널 마케팅의 차이점. 나는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퍼널 마케팅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를 좀 기본적으로 뭐 명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어떻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다는 분은 한 1번 한번 보시고요. 뭐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우리 저기 그 채팅방에다가 우리 여기 화면 채팅방, 카카오톡방 말고 채팅방에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개념적인 정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야 우리가 이 도구를 갖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관점들이 정립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챗GPT를 이용해서 이럴 때 퍼플리시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퍼플리시티 가지고 이런 거 무조건 궁금할 때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물어보거든요. 거의 대부분 질문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부분 질문들이 거의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이제 새로운 이미지 편집기가 나와서 뭐 이런 위스크라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가 또 새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초에 광명 하남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AI 강의를 하는데 맥어드레스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트북 맥어드레스 찾는 것도 바로 찾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 여기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팅과 이것도 말로 할까요? 그냥 이제 자꾸 이제 이것도 제가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퍼포먼스 마케팅과 퍼널 마케팅의 차이점의 핵심적인 요소만 어, 비교해서 알려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걸 내가 다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질문해보고 필요할 때 찾아 쓰면 되거든요. 여기 뭐 측정 가능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클릭 이런 건데 구매 여정 각 단계별로 최적화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 이런 거 한번 또 나중에 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 퍼널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의 차이점이 뭐야? 이 터널 마케팅인데 아마 이 퍼널 마케팅을 알아듣잖아요. 오타났는데도. 근데 이 퍼널 마케팅을 브랜드 마케팅처럼 쓰려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되게 사실은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이 퍼널 마케팅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댄 케네디가 말했던 DRM에 오히려 가까워요. 사실 이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온라인 버전이 사실은 이 퍼널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단기적으로 고객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퍼널 마케팅의 저기 DRM의 기본이었고 퍼널 마케팅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퍼널 마케팅을 브랜드 마케팅으로 쓰는 것 자체는 사실 처음 단일 퍼널에서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자체가 어,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어, 그것도 한번 볼까요? DRM 마케팅,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과 퍼널 마케팅의 장단점은 뭐야? 타자 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타자가 점점 좀 안 익숙해집니다. 그런 좀 어려움은 있긴 한데, 특히 이렇게 강의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 편해요. 이제 타자 치려고 막 이렇게 저처럼 이제 눈 나빠지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런데, 이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하고
퍼널 마케팅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핵심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그 전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회의장에다가 사람들을 전단지나 이런 걸 뿌려서 모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구매를 제안을 해서 뒤에 가서 바로 이게 계약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러셀 브룬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온라인에 이제 적용을 성공적으로 시킨 게 이제 마케팅 설계자의 대부분 18가지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서로 되게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는데 또한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같이 이해하고 출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퍼널을 설계하는데 이 퍼널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면 기타 우리가 해왔던 마케팅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근육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쓰던 근육,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쓰던 근육, 또 브랜드 마케팅으로 쓰던 근육하고 이 퍼널 마케팅에 쓰는 근육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근육을 다르게 쓰는 거를 익혀야만이 빠르게 퍼포먼스 마케팅, 이 퍼널 마케팅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퍼널 마케팅에 적용하는 어떤 내 제품 서비스별로 이 퍼널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게 판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방식은 뭐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뭐 온라인도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홈페이지 만들어 봐 놓고 문의 주시면은 상담해서 그다음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쇼핑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알아서 구매 카트에 넣어서 결제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서 리드를 딴 다음에 온라인에서 리드를 딴 다음에 오프라인에 상담을 오게 만들고 거기서 그 다음에 뭔가 하게 하고 이게 판매 방식이 다 다른데 결국 퍼널이라는 거는 고객이 그런 어떤 판매 방식, 고객의 구매 행동별로 이게 퍼널의 기본적인 구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일반론적인 퍼널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 제품 서비스에 맞지 않는 고민을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 여정이라는 것들 단계가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데 제가 30년 전에도 이 구매 여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구매 여정은 고객이 행동하는 거를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판매 방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지 거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구매정이라는 걸 하는 거는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정은 보통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객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처음 브랜드를 접하고 인지하고 흥미를 갖고 또 그다음에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반적인 구매론을 우리한테 동일시하게 적용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보통 이제 B2C 쪽의 업종에서 아니면 또 스타트업 기업에서 쓰는 대부분 또는 구글 G4 같은 데 쓰는 게 AARR 이론인데 이 일반적인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고관여 제품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 이거는 오히려 게임이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들 이런 거는 B2B 비즈니스거든요. B2B 비즈니스에는 탑 오브 더 퍼널 그래서 유입에 들어오는 단계, 흥미 관심 단계에 있는 거고 미들 오브 퍼는 육성 단계고 버텀 오브 퍼는 전환 단계. 크게 3단계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밑에 있는 단계는 뭐냐면 영업의 어떤 단계로 해서 리드 퍼널, 고객을 생성하는 걸 리드.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세일즈 퍼널 그리고 MQL에서 해서 마케팅적으로 준비된 고객, 세일즈적으로 준비된 고객, 그다음에 영업 기회, 구매. 요거를 B2B 기업에서는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B2C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내 판매 방식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거기에 상담이 들어간다. 인적인 어떤 TM이든 아니면 인적인 판매적인 어떤 단계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론 자체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객은 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방식은 어떻고 우리 고객이 이런 방식으로 내 경험을 봤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고객이 구매 행위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론 중을 썼을 때 우리가 좀 더 우리 판매 방식에 맞도록 고객 구매 예정을 설계할 수 있고 우리 판매 방식과 고객의 구매 예정을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하는 퍼널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활용하는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론 자체를 우리가 잘 알고 못 알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좀 꼭 공감을 하고 싶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를 같이 좀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앞에 거는 제가 일단 빼고 고객 부분에서 단일 퍼널과 풀 퍼널이라는 개념이요. 단일 퍼널과 풀 퍼널이라는 개념인데 보통 우리가 단일 퍼널이라는 뭐냐면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상품, A라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퍼널을 설계해. 그런 건 대부분 뭐다? 단일 퍼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걸 그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입 채널을 있는 거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 DB가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뭐 그죠? 요즘 새로운 온드미디어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유입한 고객을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타겟 고객을 선정해서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리드를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객들 통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하기는 육성 단계를 거치고 또 웨비나를 열고 그런 다음에 최초의 뭔가 저가형 제품을 제안하는 것까지 가는 단계. 이런 걸 하나의 단일 퍼널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단일 퍼널의 어떤 캠페인들은 요런 거를 이제 단일 퍼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런 단일 퍼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근육을 퍼널 마케팅의 근육을 안 갖고 계시면 어떤 조바심이 있으시냐면은 처음에 뭐냐 리드를 생성하는 거를 우리는 뭐다 우리가 오프라인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명함 들고 회사 소개서 들고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명함 들여서 명함을 받는 거 리드를 딴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 소개서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제품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절대. 왜? 그렇게 하면 제품이 사줄 고객이 아무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온라인 환경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 광고하거나 내가 블로그 유튜브 하거나 이러면 다 그다음에 거기 리드가 생성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구매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로 그냥 보내놓고 고객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매출이 나온 시기가 있는데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리드를 따낼 때 먼저 리드 따낼 랜딩 페이지는 구매 제한하는 페이지가 아니다. 무조건 우리 고객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고객의 정보를 따내는 게 목적이야. 이걸 바꾸는 체질도 되게 쉽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자꾸 먼저 팔고 싶어 해. 처음부터. 근데 그걸 팔지 않는 걸로 또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바로 또 정보 땄다고 우리 제품이 뭐고요 막 소개하면서 사세요라고 제안하지 않고 좀 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뭔가 또 이게 새로운 거라는 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 단계를 또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웨비나를 열거나 제품 체험을 하거나 1대1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품을 구매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고객 탁 들어오자마자 물건 제안하면 빨리 팔고 살 사람 빨리 팔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쉽고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단계를 리드 생성도 하고 육성도 하고 또 완벽 웨비나도 해서 그리고 구매 제안을 할까?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고객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 구매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유입하자마자 고객한테 냅다 사세요라고 하는 경우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객을 육성시켜서 구매 제한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전환율 또 전환의 어떤 그런 가치가 높으냐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가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 방식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으면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퍼널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어렵게. 왜 이렇게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결국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고객에 제안하는 게 그렇지 않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퍼널 방식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처음 할 때부터 뭘 하고 싶으냐. 우리는 막 한번 처음에 고객 리드를 따고 한 다음에 처음부터 막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팔고 싶어요. 그런 마음 꿀떡 같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단일 퍼널을 가지고 처음부터 1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우리가 지금 처음 설계하는 거는 저가형 제품. 처음 구매를 우리가 아까 댕캐니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샀는 고객이 사고 또 샀는 고객이 산다는 거죠. 첫 번째 퍼널은 뭐냐면 단일 퍼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 퍼널 통해서 처음 하는 건 뭐예요? 최초의 구매는 우리는 무료로부터 시작했죠. 무료로부터 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3단계에 가서 처음으로 유로, 유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가격을 비싼 걸 하지 않는 거죠. 저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저가를 산 고객들한테 업세일을 하는, 제한을 하는데, 업세일도 제품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과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물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업세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관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분들을 또 육성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가치로 제한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업세일하는 단계 자체가 하나의 또 단일 퍼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퍼널을 거쳐서 랜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육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제한하는 단계가 그리고 구매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또 구매 고객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구매하지 않은 고객도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객들 대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더 높은 고가의 어떤 제품을 제한하고 싶어. 또 업세일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 바로 그냥 여기서 그다음 그 자리에서 뭐 10만 원짜리 하다가 300만 원짜리 제한한다고 구매하지 않겠죠. 고객은 그 30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도록 그 인지 가치를 가질 때 되는데 바로 사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랜딩 페이지도 만들고 이건 꼭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랜딩 페이지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육성 또 제한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주 고가를 제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 한 번만 해서 마음은 뭐다? 처음 한번 코너를 설계해서 고가 팔고 싶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고객에게 이런 코너를 단계별로 만들어서 더 높은 가치를 제안하면은 결국 이런 고가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이미 검증된 하나의 방법이고 이 단일 퍼널 다음에 또 단일 퍼널 묶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풀 퍼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가형 고객을 계속 유입해서 저가형을 통해서 저가형을 판매하는 행위가 되고 거기서 쌓인 고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고가도 사는 고객도 풀도 형성되는 거고 중고가 사는 풀도 있어야 정말 고가 사는 풀도 있는데 꽃감 빼먹듯이 나온 고객을 갖고 그냥 빼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가하고 중가를 육성하지 않고 고가만 팔고 싶으면 이 고가의 시장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익히는 거는 이런 단일 퍼널을 익히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캠페인, 제품을 갖고 시작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중가, 고가로 단일 퍼널을 하면서 이걸 이제 풀 퍼널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회사에 쭉 돌아가는 퍼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퍼널을 구축하고 만들어가고 업세일해 나가는 거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처음부터 이거를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 가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중에 이미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퍼널은 이미 풀이 형성돼 있어. 그러면 바로 이 세 번째 퍼널로 이번 10주 과정의 설계를 이걸로 가시면 되죠. 근데 나는 아직 첫 번째 단계의 풀도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아. 그러면 이 풀, 1단계 풀부터 만드는 거에 대한 이번에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시는 것 자체가 이번에 10주 과정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지점하고 내가 가야 될 단계라는 것들을 막 마음으로 심리적으로는 한 번에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이 단계에서 바로 이 단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환율이 안 나온다.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다? 이렇게 단계별로 최적화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 고가의 제품들을 전환율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퍼널 시스템을 우리는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건데, 그런 장기적인 퍼널 구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런 단일 퍼널을 잘 설계하고 운용하는 역량이 있다면은 그 다음 퍼널, 그 다음 퍼널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10주 동안 나의 목표는 뭘까? 첫 번째 단계인 단일 퍼널을 설계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단계의 퍼널을 설계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것이냐, 세 번째 설계의 퍼널을 설계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단일 퍼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리드를 생성하는 단계, 육성하는 단계, 전환하는 단계에 목표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가 어떤 목표치를 뭐로 잡을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설정되고,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한 내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을 거고, 고객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은 뭐로 잡고 컨텐츠는 뭐로 만들면 좋을까 라는 것들이 뾰족해져야만이 이번에 그 10주 동안 진행되면서 과정에 효과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의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 과정을 설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퍼널을 접하시거나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세 가지가 막 내 마음 심리적으로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쓰는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요 단계에 쓰는 근육과 요 단계에 쓰는 거, 요 단계에 쓰는 근육이 다른데, 처음에 요 단계에 기초적인 단계에 대한 근육이, 기초 근육이 잘 마련되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거는 단위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런, 지금 제가 이게 좀 쭉 설명드렸던 요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내 개념들을 설정을 안 하고 이제 이 구체적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하고 싶은 건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그리고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막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번 단계에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 10주 동안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또 나름대로 한 단계의 어떤 퍼널들을 한 리드 생성, 육성, 전환이라는 3단계의 퍼널들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 것인가라는 좀 목표를 가지는 거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시장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고객 분석하는 것도, 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회사 내 여러 가지 서비스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포괄하는 퍼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의 제품, 하나의 고객을 명확하게 잡는 걸 갖고 그 단일 퍼널을 설계하는 걸 이번에 목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가치 사다리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풀 퍼널을 설계하는 역량을 갖추기가 쉽다라는 거를 꼭 사전에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부분을 설명드렸고, 요 자료도 요 부분들 제가 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지난번에 10주 과정을 이제 끝내면서 대표님들에게 이제 좀 퍼널에 대한 거를,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퍼널에 관련해서 좀 더 이게 한번 지금 그 전시 마케팅 관련돼서 뭔가 좀 이게 자료를 준비하고 뭔가 좀 책을 쓰려고 하는 걸 준비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 어떤 걸 궁금해할까, 이런 거를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씩 다 챗GPT에다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 나온 것들을 한번 챗GPT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쭉쭉쭉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고 그러지 말고 챗GPT나 아까 퍼플리시티에다가 질문해 보시면은 이 질문을 아주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은 이번에 퍼널 설계할 때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자료에 포함시켜서 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린 부분 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나 또는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앞으로 쭉 같이 진행해 나가야 과정에 대한 또 궁금하신 거나 또는 아니면 뭐 좀 희망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을 최대한 잘 반영을 하고 또 준비를 잘해서 이후의 과정들을 우리 대표님들이 소정의 목적들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 쭉 오늘 진행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이나 의견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젠스파크로 네네.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네네네. 그 젠스파크 아까 그 유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 젠스파크 그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지금 한 달에 한 30불 정도 되더라고요. 29.9불인데 이게 연간으로 제가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려는 거는 제가 펠로를 연간으로 끊었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펠로를 자꾸 이제 추천을 해서 1년치를 끊었는데 사실 요즘 제가 펠로를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히려 좀 더 비싸잖아요. 한 달 끊으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제가 29.9불을 쓰고 있는데 어 1년치 끊지 마시고 먼저 그 프로 버전만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써보고 아 이거 내가 정말 업무에 좀 도움이 되고 좀 지속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한 달 1년치 구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자료도 그 젠스파크 프로로 다 예, 프로 만드신 버전으로 건가요? 만든 겁니다. 예, 둘 다 프로 버전 만든 겁니다. 네. 나중에 그런 강의 중에 네네. 그 젠스파크 프로로 네네. 예,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조금 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그거, 저기, 우리가, 그거 만들 때, 리드 마그넷 만들 때, 한번, 그 주제로 가지고, 전자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PPT를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그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 혹시 지금 챗GPT 유료 쓰시는 대표님들 1번 좀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무료 쓰시는 분들 2번 좀 눌러주실래요? 아, 대부분 다 유료 쓰시네요. 아, 2번, 이번에 꼭 저기 유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유로로부터 사용하실 거거든요. 네, 다음 주부터도 유로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에다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쭉 쌓는 과정들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유료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유료를 쓰셔야 컨텐츠를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제가 뭐 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젠스파크 아까 그런 PPT 만들려면 그 유료 안 쓰시면은 그 금방 크레딧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료 쓰시는 거는 선택하시면 되지만 무료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저기 PPT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되 챗GPT는 꼭 유료 버전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유료 버전을 쓰시는 게 꼭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그 토큰이나 아니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도 있지만 그 챗GPT 프로에서 제공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심층 리서치예요. 심층 조사거든요. 그래서 네, 캔바로도 프레젠테이션 가능합니다. 근데 나 파리바게뜨 이렇게 알바하는데 지금 정도로까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좀 포인트가 좀 틀려요. 제가 이제 기존에 펠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해요. 막 이렇게 뭐 구도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용으로는 오히려 젠스파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놓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딱 전달해 주는 게 좋잖아요. 시각적으로 이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주고 잠재 고객님한테 그걸 딱 봤을 때 이거 나한테 뭔가 도움되는데 이런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옛날에 PPT처럼 그렇게 막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슬라이드의 어떤 편집의 어떤 템플릿을 막 여러 가지 나열하는 방식이 펠로 방식인데 캔바도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템플릿을 쓰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어, 오늘 보신 PPT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를 구조화를 잘해요. 그래서 딱 정보를 보는 순간 이 정보가 나한테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딱 느끼게끔 구성을 해주는 게 정말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층 서치를 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제가 어,
200불짜리를 썼거든요. 혼자서 200불짜리 쓰려고 그러니까 이 심층 리서치를 쓰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유료 버전에서는 심층 리서치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프로 버전에만 돼가지고 200불 주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같이 이제 한 계정을 갖고 돈을 지급하고 썼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유료 버전만 쓰시더라도 그 20번까지 한 달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층 리서치로 갖고 내 시장에 대한 분석, 고객 분석,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양질의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쪽 유료 버전을 한번 쓰시는 거를 이번에 좀 강추드립니다. 예. 그래서 유료 버전은 꼭 이번에 GPT는 유료 버전을 쓰시는 걸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챗GPT 유료 버전 쓰면서 저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글록 3도 쓸 거거든요. 그 무료예요.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쓸 거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구글의 AI 스튜디오에 제미나이 프로 2.0, 2.5 버전을 쓸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무료예요. 근데 챗GPT로 만든 거를 그 두 군데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참고하는 용으로 쓸 거예요. 근데 기본은 챗GPT에서 프로젝트를 갖고 할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프로젝트 기능을 쓰기 위해서 프로 버전을 이번에 유료 버전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다는 쓸 거고요. 또 그다음에 정보를 서치하거나 정보를 요약하는 것 같은 경우는 노트북 LM이라는 걸 가지고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를 최대한 쓰지만 유료는 챗GPT는 무조건 유료를 등록을 하시고 같이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예. 네. 랜딩 페이지 기획하는 단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강의안 만드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첫째 뭐냐면은, 음, 제가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드래프트하게 컨셉을 먼저 정리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공유가 끊어졌나요? 다시 공유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텍스트로 정리한 겁니다. AI로 끝내는 10주 세일즈 퍼널 마케팅 실전 과정, 기획 과정, 이러고 먼저, 원래 참가 인사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퍼널 마케팅 교육 일정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AI로 끝내는 실전 과정, 교육 핵심 목표를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번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향후에 들어갈 것들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먼저, 이렇게 텍스트로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챗GPT에다가 제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챗GPT에 보면은 오늘 한 거, 자, 여기 있죠. 퍼널 마케팅 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쭉 앞에다가 뭘 먼저 했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목표. 이게 하나의 프롬프트인 겁니다. 나의 목표. 나의 세일즈 퍼널 마케터야. 오늘 2시간 동안, 2시간 10주 과정인 AI로 끝내는 세일즈 퍼널 마케팅 교육 과정을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 1주차 첫 번째 강의 학습 목표, 교육 실행 OT이고 AI를 활용한 전략 강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려고 해. 2시간을 진행할 커리큘럼 목차 및 핵심 내용을 나는 정리하고 싶어. 이건 정확하게 뭐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먼저 목표를 정한 겁니다. 두 번째, 너의 역할을 준 겁니다. AI의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너는 10년 이상 세일즈 퍼널 마케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10주 과정의 첫날 교육 커리큘럼과 강의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라고 해서 역할을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 컨텐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 첨부한 커리큘럼은 10주간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야. 첫날 교육 OT와 관련해서 첨부 2, AI로 끝내는 실전 과정 교육의 핵심 목표 내용을 OT 전반에 안내하려고 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도록 슬라이드 포맷을 내용을 다시 구성해줘. 프레젠테이션은 젠스파크로 만들 예정이야. 젠스파크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요청하는 텍스트로 구성해줘. 그리고 세일즈 퍼널 마케팅에서 AI를 활용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래에다가 일단 전체적인 일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첨부로 또 뭐를 넣느냐.
AI로 끝내는 실전 과정에 대한 아까 핵심 목표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네, 했더니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인스파크 프레젠테이션 제작 요청, 텍스트 이렇게 하면서 슬라이드 구성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일단 삼았어요. 참고로 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글록으로 간 거예요.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글록으로 갔어요. 글록으로. 자, 글록 가서 글록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글록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질문하는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 AI를 끝내는 세일즈 퍼널 과정, 교육 과정에서 아까 넣었던 그 프롬프트를 똑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위에다가 글록에다 똑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쭉 답변을 해준 거예요. 답변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젠스파크에 질문할 내용을 글록에 있는 내용과 ChatGPT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그냥 MS로 다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MS에다 정리를 이렇게 다시 한 겁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그래서 글록의 앞에서 만들어준 요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글록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제목, 그 다음에 소요 시간, 목표, 그 다음에 톤, 비주얼, 그 다음에 요런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앞에 붙였고요. 슬라이드 구조는 글록 거와 그 다음에 챗GPT 거를 제가 섞어서 그냥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파일을 다시 어떻게 했느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젠스파크에 가서 젠스파크에서 이 파일을 첨부를 한 거예요. 젠스파크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첨부를 제일 위로 가면은 젠스파크로 이렇게 가서 첨부를 한 거예요. 파일 첨부를 한 거 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자, 프레젠테이션 제목하고 여기 집어넣어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글록에서 넣은 걸 넣고 딱 만들으라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절차가 간단하죠? 그리고 글자가 너무 적어서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젠스파크는 뭐냐? 요 글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여기 수정 모드라고 하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요 수정을 누르면은 여기 앞에 수정 편집 있죠? 여기 선택한 다음에 편집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선택하면은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글자를. 이렇게 다 수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글자 크기, 그 다음 폰트 사이즈, 요 기본적인 정렬, 이런 걸 다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쭉 나온 거를 이게 여기 보면 배경이 이렇게 잘 안 나와서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새로 요청을 한 거예요. 메인 페이지 표지 글자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주고 상하 여백을 맞춰서 다시 생성해줘. 특히 타이틀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진한 블루 단일색으로 해줘 했더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요걸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게 뭐냐면 폰트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상세 페이지에 세부 텍스트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현재 폰트 사이즈를 2배로 키워줘 했더니 너무 작았던 게 이렇게 키워졌는데 이제 문제는 좀 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 폼 자체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수정을 한 거가 오늘 만든 거를 완료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바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젠스파크는 이제 컨텐츠가 많으면 이 사이즈가 좀 달라져요. 위에는 A4 사이즈로 가다가 밑에는 좀 더 사이즈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가로 세로를 정해주고 그 폼 안에다가 반드시 그 사이즈 안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면은 아마 그 크기도 규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 부분이 단점이 뭐냐면은
파워포인트로 바꿨을 때 이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쏙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워포인트보다는 PPT로 저기 PDF로 굽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놀랍잖아요. 사실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저는 만약에 기존에 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자료를 최소한 3, 4일 전부터 제가 컨셉 잡고 편집 작업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병원에 좀 차병원을 갔다 와서 한 12시 넘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 지금 오늘 발표 자료를 다 만든 겁니다. 예.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예. 생산성이 3, 4일 할 걸 정말 몇 시간 내에 끝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준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허술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말 구조화 잘 시켜줬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편집하면 절대 저렇게 편집 못 하거든요. 저렇게 구조화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특히 고객들한테 복잡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정말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팟캐스트로 만드는 거 정말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줘요. 너무 좋게 만들어줘요. 팟캐스트로.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줘요. 놀라울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랜딩 페이지 만들면서 그 AI가 만들어준 카피인데 컨텐츠 지옥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AI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주고 제가 할 수 없는 카피라이팅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면서 컨텐츠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AI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디자이너적 관점에서 카피라이터 관점에서 질문하고 하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나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그냥 써야지 이렇게 하면 더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은 나왔지만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창의성을 발현하려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 지금 이 업무는 우리 디자이너가 좀 작업을 하는데 디자이너가 이 부분을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좀 더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챗GPT하고 대화할 때 그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면은 훨씬 더 창의성 있는 컨텐츠들로 다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를 만드는 걸 빨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보를 만들어진 거를 훨씬 더 좋은 설득력 있는 컨텐츠, 그죠?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고객이 새로운 기회라고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창의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바로 직원과 같이 소통하는 방식, 단순한 질문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직원과 소통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AI를 쓰는 정말 원하는 그런 창의성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정말 많이 해볼수록 터득하게 되거든요. 안 해보면 절대 터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그 경험을 대표님들이 수십 시간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체감할 거를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이번 과정 속에서 제가 2년 동안 시행착오를 했던 거를 그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PPT 만드는 것도 제가 이미 처음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시행착오를 오래 겪거든요. 그래서 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빠르게 대표님들과 같이 하면서 바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컨텐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창의적이고 고객의 설득력 있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퍼널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해요. 네.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 첫날인데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저는 끝까지 해드립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10주 동안 정말 내 거 만드시는 거고요. 시간 정말 많이 벌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은 손해입니다. 손해니까, 저기, 제가 쭉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같이 해보는 거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뭔가 질문하고 하시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더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10주의 우리가 여정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10주 후에 확 성장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멋진 퍼널 한번 완성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